안녕하세요. 레버 조선생입니다. 요즘 미국 3대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익을 즐기는 것은 좋으나 이럴 때일수록 하락에 대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측이나 대응이 아니라 대비입니다. 예측이나 대응은 연준이나 정부, 기관도 잘 못하기 때문에 일반 개미들이 예측이나 대응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하락에 대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락에 대비해 빤스런하거나 사팔사팔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락을 대비한 마음의 준비, 즉 이러한 각오를 하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하락을 하더라도 매도를 하지 않겠다. 두 번째, 하락을 한다면 더 싼 가격의 수량을 더 많이 모아가겠다. 제가 생각하는 대비는 이러한 마음의 준비입니다.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제 포트폴리오에 미국 주식이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미국 주식 시장의 개별주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제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제가 친미 성향이라 미국 ETF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 현재 세계 1등 국가이기 때문이고 미국의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대부분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영상에서 정확히 어떤 종목이나 ETF를 언급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영상에서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 QLD, TQQQ 세 가지 ETF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 영상은 첫 번째, ETF란 무엇인지, 두 번째, 레버리지 ETF란 무엇인지, 세 번째, QQQ, QLD, TQQQ 투자 방법의 순서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TF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존 보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군요. 노벨 투자상이 있다면 명순위 수상 대상자로 뽑고 싶은 인물입니다. 존 보글은 세계 최대 인덱스 펀드 운용사인 뱅가드 그룹의 창립자 겸 초대 CEO입니다. 인덱스 펀드란 코스피나 코스닥 같이 시장을 대표하는 특정 지수들을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빵집의 각각 빵들이 개별 주식이라면 빵 바구니가 ETF입니다. 횟집의 각각 물고기들이 개별 주식이라면 모둠회가 ETF죠. 분식집의 각각 순대들이 개별 주식이라면 모둠 순대가 ETF가 되겠네요. 워렌 버핏 형님께서 2016년 연례 서한에서 존 보글은 미국 투자자들과 나의 영웅이다라고 말했고 그러고도 부족했는지 다음해 2017년 연례 주총에서는 투자자를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을 기리는 조각상이 세워진다면 그건 바로 존 보글의 것이어야 한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요즘 핫한 ETF의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보자면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디아,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스파이 등이 있습니다. 스파이와 관련한 버핏과 펀드 매니저들의 유명한 대결이 있습니다. 2008년 버핏과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수익률 대결을 했습니다. 기간은 10년. 버핏은 뱅가드의 스파이 ETF를 선택하고 가만히 있었고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열심히 자산을 운용했으나 결국 아무것도 하지도 않은 버핏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 외에 섹터를 추종하는 ETF도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삭스, 금융주 섹터 인덱스를 추종하는 XLF 등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ETF에 대한 설명은 유튜브에 검색하면 넘치니 제 영상에서는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위에 언급한 QQQ ETF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이 바구니는 단순히 숫자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식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도 나옵니다. QQQ ETF를 구성하고 있는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MS,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구글, 메타 등등이 있습니다. 누가 가도 현재 전 세계의 산업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QQQ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ETF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그 이름에서부터 예측이 가능하듯이 QQQ의 일간 움직임을 2배 혹은 3배로 증폭시킵니다. 움직임을 2배로 증폭시켜주는 것이 QLD, 움직임을 3배로 증폭시켜주는 것이 TQQQ입니다. 게임으로 치면 캐릭터에 버프를 걸어서 더욱 빠르게 움직이게 만들어준다고나 할까요? QQQ가 1% 상승하면 QLD는 2%, TQQQ는 3%가 상승합니다. 게임에서야 이동속도가 상승하면 아주 좋지만
현실 세계에서의 투자에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상승할 때도 빠르게 움직이게 만들어주지만 하락할 때도 아주 빠르게 하락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또 하루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때문에 횡보장에서는 변동성 끌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분명 원래 지수인 QQQ는 원래 가격으로 돌아왔는데 레버리지 ETF인 QLD, TQQQ는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지 못하죠. 1배수 ETF보다 운용 수수료가 비싸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이런 레버리지 ETF는 좋은 투자 상품일까요? 아니면 나쁜 투자 상품일까요?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백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이 이미 이에 대한 연구를 어느 정도 진행해 놓으셨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자면 대체적으로 2배 레버리지까지는 장기 수익률이 증가하고 3배 레버리지부터는 장기 수익률이 감소하는 것을 보입니다. 7에서 8년 전쯤에 저는 안타깝게도 이 자료를 찾지 못해서 직접 엑셀로 적정 레버리지 비율을 찾기 위한 백테스트를 했습니다. 데이터가 남아있는 여러 자산군에 대해서 과거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최대한 오랜 기간에 걸쳐 2배에서 10배의 가상 레버리지 ETF에 대한 백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4배 이상이 되니 하락장에서 버티지를 못하고 먼지가 되더군요. 저의 과거 백테스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마 이 데이터는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2배 레버리지 ETF 상품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제가 적립식으로 백테스트를 해본 바로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옛날에 했던 백테스트라 엑셀 파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데이터들을 다시 모으고 수식을 만들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백테스트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입으로만 떠들겠습니다. 제가 7에서 8년 전쯤 한 가지 가정을 하고 백테스트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우상향이 기본이기 때문에 전고점 이상이거나 전고점 대비 적게 하락했으면 올라갈 힘이 약하고 전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으면 올라갈 힘이 세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매달 월급을 받은 날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고점 이상이거나 전고점 대비 적게 하락했으면 QQQ를 매수하고 전고점 대비 중간 하락했으면 QLD를 매수하고 전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으면 TQQQ를 매수하는 식으로 엑셀로 한 땀 한 땀 백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엑셀 데이터는 어디 있는지 먼지가 되어 사라졌지만 저의 과거 백테스트를 했던 기억에 따르면 이 방법은 최고의 수익률과 최저의 MDD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짭짤한 좋은 수익률과 꽤나 버틸 만한 MDD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하락장, 2020년 코로나 하락장, 2022년의 하락까지 그냥 많이 떨어지면 많이 올라가겠거니 하고 QLD나 TQQQ를 매수합니다. 일말에 산이 깊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잖아. 레버리지 투자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배만이 안전하고 좋은 투자라면 0.9배 추종 지수는 더욱 안전하고 좋은 투자일까요? 0.8배나 1.1배는 왜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레버리지 투자를 꼭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적게 하락, 중간 하락, 많이 하락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가장 좋은 비율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백테스트를 해보았으나 저의 능력이 부족했는지 크게 의미한 차이를 발견해내지 못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정비례하는 것은 수익률과 MDD였습니다. 수익률이 커지면 MDD도 커지고 수익률이 적어지면 MDD도 적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저는 제 멋대로 나스닥 100 지수가 전고점 대비 10% 이하로 하락시 QQQ 적립식 매수 10에서 20% 하락시 QLD 20% 이상 하락시 TQQQ를 적립식으로 매수하고 30% 이상 크게 하락해서 QQQ가 TQQQ 비중의 2배가 되면 QQQ를 매도하고 TQQQ를 매수하는 리밸런싱 전략을 사용합니다. 대세 상승장이 찾아오는 경우에는 TQQQ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TQQQ가 QQQ 비중의 2배가 되면 QQQ로 다시 리밸런싱하고요. QLD는 제일 좋다고 하니 그냥 장기로 나눕니다. 왜 기준이 10%, 20%냐면 그냥 제 맘대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왜 QQQ와 TQQQ의 리밸런싱 비율이 2배인지도 그냥 제 맘입니다. 그냥 대충 제 맘대로 하는 거니까요. 나는 큰 MDD도 버틸 수 있고
더 큰 수익을 바라시는 분이 있다면 5%, 10%, 15%로 기준을 정하시고 적립식으로 매수하세요. QQQ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수익률과 MDD가 같이 커질 겁니다. 나는 개복시 멘탈이라 더 적은 MDD를 바란다 하시는 분은 10%, 20%, 30%로 기준을 정하고 적립식 매수하시면 됩니다. QQQ의 비중이 줄어들고 수익률과 MDD가 같이 적어지겠죠. 어차피 더 이상의 백테스트는 가채적화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한다는 것과 비중을 리밸런싱 한다는 것,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뭐 전략이라고 하니까 거창한 것 같지만 나스닥이 전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하는 일은 몇 년의 경우 한 번 일어나고 나스닥은 끊임없이 우상향합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는 그냥 좋은 자산 옆에 내 자산을 놔두면 됩니다. 제가 주장한 돈유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자산은 더 큰 자산에게 끌리기 마련이고 결국은 시간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챙기며 인생을 즐겁게 보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말한 내용에 대해 백테스트를 하시고 최적의 비율을 발견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은 ETF와 레버리지 ETF 상품들, 그리고 레버리지 ETF 상품들을 이용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주절주절 떠들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경제적 목표에 도달하였으면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레버 조선생이었습니다.